안녕. 자, 우리가 오늘은 그 유리수와 순환소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환소수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것들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유리수 중에 분수로 표현되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유리수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접근해 나가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일단 선생님이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잖아, 그지? 자, 우리가 유한소수, 순환소수로 나타내는 유리수라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유리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른 단어로 너희가 대체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문제를 익혀나가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유리수라고 하는 건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는 0이 아닌 분수꼴이라고 이야기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유리수라는 글자를 보면 너희가 앞으로 이 유리수를 뭐라고 대체해서 생각을 하면 되냐면, 자, 분수다라는 단어로 다시 바꿔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숫자가 유리수니? 라고 묻는다면 이 숫자는 분수니? 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제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개념적으로 쫓아가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선생님이 어떤 분수를 보고 그 분수가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한다 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선생님이 앞에 적을 건데 보시고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 우리가 한번 구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2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분수를 하나 적었어, 그지? 자,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21 이런 숫자인데, 자, 제가 분모와 분자에 각각 뭐 계산하면 정수 형태의 숫자들이 들어갈 거니까 분수꼴에 유리수로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맞고, 저 숫자들이 우리가 유한소수인지 순환소수인지를 파악을 하려면 일단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가 소인수로서 2와 5 또는 2만 또는 5만 가지는 경우에는 유한소수라는 이야기를 했었었고요. 순환소수가 되려면 2, 5 말고 그 외에 다른 소인수의 종류들이 섞여서 들어가 있는 상태일 때 그때 우리는 뭐라 한다? 순환소수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를 보고 너희가 제일 처음 해줘야 될 작업은 일단 기하분수 상태로 만든 다음에 분모의 소인수 종류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되겠지?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할 거 우리가 약분 처리 먼저 한번 해볼게. 자, 분자에 21이라는 숫자가 있고 분모에 21이면 우리가 곱셈 할 줄 아니까, 그지? 3, 7에 20을 바로 떠올릴 거야, 대부분 다. 자, 그럼 내가 분모에 7이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요렇게 약분 처리를 해주시면 뭐 7은 1, 얘는 3 요렇게 될 거니 정리하면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3 요런 꼴로 정리가 될 거다라는 게 보이죠, 그지? 자, 그럼 내가 기하분수 상태로 첫 번째 완성을 시켰고, 두 번째는 분모에 있는 소인수 종류를 확인을 했을 때 2 또는 5, 그러니까 2와 5 둘 다 있어도 되고 2만 있거나 5만 있는 경우에는 유한소수로 우리가 이야기하기로 했었으니 2, 5밖에 없는 게 확인이 되고, 그럼 얘는 뭐다? 얘는 뭐다? 유한소수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예도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13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쉬운 예를 먼저 접근을 하고 이해가 되신 다음에 응용 버전으로 들어가는 게 도움이 될 거니까. 자, 여기에 26 요런 숫자가 있다 칩시다.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건 뭐다? 우리가 기하분수 상태로 표현하는 거다 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26은 그냥 선생님 너무 쉬운 예를 든 것 같은데, 지금 2하고 13은 요거 두 개 곱하면 26 되는 거 보이죠, 그지? 그럼 내가 약분 처리를 한다고 치면 요렇게 약분 처리가 다 돼버리고 얘들은 1, 1, 1 요렇게 될 거니까 남는 게 뭐다? 5의 제곱 분의 1이구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분모에 5만 있는 경우네, 그지?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선생님이 2 또는 5만 있을 때 유한소수라고 이야기했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유한소수로서 표현이 되는구나. 이해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순환소수도 한번 좀 살펴볼게. 순환소수. 뭐 예를 들어 순환소수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뭐 5 분의 9 이렇게 갑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선생님이 약분 처리하는 거라 했으니까 미안, 요거 3의 세제곱으로 갈게요. 3의 세제곱. 자, 그러면 약분 처리를 할 건데 9는 3의 2제곱이기 때문에 9하고 3의 제곱 중에 3의 세제곱 중에 3 2개만 약분 처리돼서 날아가면 얘는 3 하나 남는 거 보이지,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정리했을 때 2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서 분모에 2, 5 말고 다른 소인수 종류인 3이 존재를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지? 자, 그래서 2,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기약분수 상태에서 분모에 발견이 된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순환소수구만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순환소수.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지금 하는 것도 그냥 즉흥적으로 문제 대충 2하고 5가 분모에 기하분수 상태로 존재를 할 때는 유한소수고 그 외에 소인수가 섞여 들어가면 순환소수였지 이런 걸 생각해서 즉흥적으로 문제를 너희들한테 이렇게 적어서 보여주는 내용이란 말이야. 되게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런 분수를 막 적어본 다음에 지금 물론 예를 들고자 해서 선생님이 분모 소인수 분해를 한 꼴로 주기는 했지만 소인수 분해 한 꼴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분수나 적은 다음에 이게 유한소수일까? 순환소수일까? 판단하는 연습은 너희들이 그냥 수시로 한번 해보시면 개념 익히는 데는 도움이 매우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소인수 분해 꼴로 주어지는 친절한 문제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일반적인 분수 형태의 꼴을 보시고도 약분 처리를 일단 먼저 한 다음에 그게 제일 첫 번째 과정. 그 다음에 남아있는 숫자에 분모에 있는 숫자는 소인수 분해해서 표현을 해보고 2, 5 말고 다른 숫자도 보인다. 그러면 순환소수 2 또는 5만 존재한다. 그럼 뭐다? 유한소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매우 쉬운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한소수가 몇 개니, 순환소수가 몇 개니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해 갈 거야, 그지? 그래서 이런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 분수를 한 10개씩 더 많이 적어도 상관없어요. 여러 개를 적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유한소수가 몇 개냐, 순환소수가 몇 개냐, 얘는 유한소수로 표현할 수 있냐, 없냐 이런 판단들에 대한 문제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복습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예제 1 우리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420분의 9 곱하기 a라는 i를 우리가 약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분수를 살펴봤더니 나눠 떨어지는 형태인 정수는 아니고 소수인데 정리한 값이 유한소수로서 표현이 되더라. 그러면 그때 이걸 유한소수로 만들기 위한 미지수 a에 해당하는 숫자는 어떤 수가 적합한 숫자일까? 요거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객관식 문제로 너희들한테 많이 주어질 문제가 될 거고, 그러면 미지수 a에 해당하는 숫자가 어떤 숫자가 가능한지를 판단을 한 다음에 그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내거나 뭐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에 따라서 아닌 답을 찾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객관식 형태의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420분의 9라는 분수를 한번 보시고 얘를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 처리 먼저 한 다음에 A의 정체를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시는 게 당연한 순서지, 그지? 선생님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기약분수 상태로 나타내는 거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420분의 9부터 한번 약분 처리를 해볼까 한번 살펴볼 건데 얘는 9배수고 얘는 3배수기도 하지, 그지? 420도 우리가 4, 2, 0 다 합하면 6 되니까 3배수인 게 보여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약분 처리를 일단 한 다음에 선생님이 3으로 약분 처리를 했다고 칩시다. 약분 처리를 하면
자, 여기 있는 요 숫자는 약분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140분의 3 곱하기 A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알겠지? 자, 그러면 약분 처리는 다 했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분모에 있는 이 숫자를 소인수 분해를 한다. 그럼 내가 140이니까 140을 뭐 이렇게 140 해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듯이 니은자로 쭈루룩 나눠가도 상관은 없지만 요런 숫자들이 나왔을 때 그냥 14 곱하기 10이구나. 그럼 10은 2와 5고 14는 2와 7이니까 이 두 개의 5 하나에 7이겠네. 이런 판단들이 좀 빠르게 더 연습이 들어가면 훨씬 더 문제풀이 하는데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요 140이라는 숫자는 이 두 개 5 하나, 7 하나, 분의 3 곱하기 A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인수 분해하여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빨리빨리 좀 머리에 쏙쏙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런 상태일 때 이것을 내가 정리를 다 하고 나면 유한소수가 될 거라고 문제에서 이야기를 했잖아, 그지? 자, 그 내가 유한소수라고 했던 아이는 분수 상태로 표현을 한 다음에 분모에 기하분수 다 처리하고 분모에 2와 5 같은 숫자만 남아있어야 되는데 좀 여기 거슬리는 숫자가 하나 있어. 보이죠, 그죠? 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눈에 조금 거슬린단 말이야, 그지? 얘가 유한소수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소인수. 그럼 내가 요 A라고 하는 미지수가 이 분수 전체와 계산이 되었을 때 이 7을 약분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죠? 그러면 분모에 2나 5 같은 소인수만 존재를 하는 상황이 되니까 유한소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지. 자, 그래서 내가 이 7을 없애주기 위해서 요 A라고 하는 숫자가, 요 미지수가 반드시 뭐를 가져야 된다?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약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럼 요 A라고 하는 애는 7의 배수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A라고 하는 숫자가 7 곱하기 어떤 수의 꼴로서 존재를 해야만 약분 처리해서 분모에 있는 7을 없애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420분의 9 곱하기 A인 요 미지수 값이 이 전체 분수를 유한소수로 만들기 위해서 될 수 있는 A를 구해보세요 라고 객관식에 나와 있고, 그럼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A라는 애가 7의 배수인 걸 확인을 했으니까 7배수에 해당하는 답이 정답이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한소수에 해당하는 이 유한소수를 만들기 위한 이 미지수 값을 어떤 값을 가질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소수 관련 문제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또 두 번째 예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분의 24라는 이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가 될 때, 이때 A가 될 수 있는 한 자리 자연수를 한번 구해보자.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선생님이 기하분수 상태로 일단 분수를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능할 수 있는 숫자인 미지수 값을 한번 생각해 본다. 요게 순서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 분의 24. 이거 6, 4, 24인 거 알고 있고 2의 제곱에 해당하는 게 4인 거 아니까 약분 처리되면 간단하게 어떤 숫자가 나올지 예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A분의 24라고 하는 숫자를 선생님이 약분 처리를 해. 약분 처리를 할 때, 아유, 미안합니다. 분필이 깨졌네. 그때 2제곱하고 24하고 약분 처리를 하면 얘는 1, 얘는 얼마? 6.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지, 그지? 자, 그러면 요 숫자는 5 곱하기 A분의 6.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 알겠죠? 자, 그럼 내가 약분 처리 다 한 기하분수 상태의 형태들이 요런 상태인데 우리는 지금 순환소수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개념을 떠올려 봤을 때 순환소수라고 하는 건 분모에 2,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더 존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여기에 5가 있는 건 보이고, 그죠? 그럼 요 A라고 하는 게 2, 5 말고 그 외에 다른 소인수로서 존재를 해야 돼.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내가 한 자리 자연수 중에 소인수에 해당하는 소인수가 될 수 있는 소수값이 누가 있는지를 너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1부터
한 자리 자연수니까 9까지를 생각을 할 거고 그 안에 소인수 분해를 해서 소수인 아이가 여기 인수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니까 1부터 9까지의 소수인 숫자가 누구일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2 있고 그죠? 3 있고 5 있고 7 있고 뭐 여기까지는 생각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럼 내가 집어넣어서 약분 처리해서 정리될 수 있는 소인수면은 일단 하나 나올 거야 그지? 근데 그 외에 약분 처리한 다음에 소인수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다른 숫자도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1부터 9까지에 해당하는 소수에 해당하는 것만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빼먹을 수 있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귀찮지만 한 자리 자연수에 해당하는 A를 모두 다 집어넣어서 생각한 다음 정리한 결과가 2, 5 말고 분모에 다른 소인수가 존재할 수 있으면 그 값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놓치는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이거 뭐 소인수분의 한 꼴이니까 내가 이거 소수에 해당하는 숫자만 생각하겠어. 요렇게 이제 생각을 조금 더 한 친구들은 우리가 그 다음 단계의 생각도 조금 더 해봐야 되고 놓치는 부분이 생기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넣어서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실수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좀 지우고 자, 귀찮지만 하나하나 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한 자리 자연수, 뭐 1부터 시작해서 다 생각을 해볼 건데 1은 어차피 넣어도 당연히 분모에 2, 5 말고 다른 소인수로 존재하는 게 아닐 거니까 1은 생략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뭐 2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2는 분모 들어가도 2,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있어야 순환소수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2도 아니겠죠.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3. 그럼 3은요?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내가 3을 여기 넣었을 때 6하고 3하고 약분 처리가 되지 않을까? 되겠어? 내가 만약에 여기 A에 3을 넣는다고 치면 5 곱하기 3분의 6 이렇게 돼서 약분 처리 돼버리고 얘는 1, 얘는 2 될 거니까 결과가 5분의 2가 나오거든? 그지? 자, 그럼 분모에 5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3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분모에 5만 남으면 유한소수가 되기 때문에 순환소수가 될 수 없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3은 들어가면 어차피 순환소수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4는 넣었을 때 4는 2제곱인데 어차피 넣어도 소인수가 2, 5밖에 없으니까 유한소수가 될 거고 5 마찬가지. 분모에 5제곱이 될 거니까 유한소수. 6 들어가도 얘 넣었던 것처럼 위에 있는 분자와 약분 처리가 돼서 5분의 1이 될 거니까 6도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제 7 들어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만약에 7이 들어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얘는 아니었던 거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마시고 7 들어갔다고 하면 5 곱하기 7분의 6이고 어차피 기하분수 상태고 분모에 2, 5 말고 다른 소인수인 7이 존재하니까 7이 들어갔을 때는 순환소수가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그지? 자, 그래서 얘는 가능합니다. 순환소수 만들 수 있는 한 자리 자연수. 자, 그리고 그 다음 8 넣었다고 치면 8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 5 말고 그 외에 다른 소인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유한소수가 될 수밖에 없고 자, 이번에는 9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9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5 곱하기 9 분의 6 이렇게 돼. 자, 그럼 이거 약분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요렇게 약분 처리하시고 3으로 약분되니까 3, 2 야, 그러면 분모에 5 곱하기 3으로 2, 5 말고 다른 소인수 3이 존재를 하는 게 보이지, 그지? 자, 그래서 내가 9가 들어갔을 때도 순환소수를 만들 수 있음. 자, 그래서 한 자리 자연수 A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2개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A의 정체를 모두 쓰세요 라고 하는 이런 문제라면 정답은 7과 9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간단히 풀어지는 문제이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가 세 번째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세 번째 예제는 자, 135분의 A는 유한소수로 표현이 되고, 그지? 유한소수로 표현이 되고, 그럼 분모에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2, 5, 그거만 소인수로 존재하겠구만, 뭐 이런 생각 조금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또 기하분수로 약분 처리를 다 하고 나서 봤더니 B분의 2로 표현이 되더라. 이때 가장 작은 자연수 A와 그때의 B의 값이 뭔가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선생님이 분명히 분수를 기하분수 상태로 표현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선생님 135분의 A면 약분 처리 못 하잖아요. A를 모르니까. 그지?
자, 그럼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일단 분모를 소인수 분해하는 거 먼저 살펴보시면 되겠지요.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135를 소인수 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 135는 5배수인 게 뻔하니까 내가 5가 몇 번 들어가는지를 한번 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27 곱하기 5로 선생님 바로 보이거든? 계산이 바로 되겠어요? 자, 그때 봐봐. 우리가 연산이 빨라지려면 어떤 것들이 조금 기본으로 잡혀 있어야 되냐면 중1에 제일 처음 들어와서 우리가 정수 유리수 같은 것들 배우고 그지? 그 전에 우리가 소수에 대한 개념들을 배우면서 거듭 제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르륵 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중1 수업을 할 때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거듭 제곱 숫자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좀 와닿을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숙지해야 되는 숫자들이 있다라고 전달을 미리 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27 곱하기 5로 표현을 했을 때 27이라는 숫자를 딱 보고 내가 거듭 제곱 공부를 하면서 제대로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하신 친구들이라면 27이라는 수가 3의 세제곱에 해당하는 숫자이겠다라는 느낌이 바로바로 올 수 있으면 좀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은 135를 이렇게 적은 다음에 뭐 니은자로 이렇게 나누고 있겠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지? 이렇게 나누고 있을 시간에 우리는 27이 3을 3번 곱해서 나온 숫자임을 그냥 직감적으로 내가 바로 파악이 된다면 저게 5배수였고 5로 나누어 봤더니 27이 나왔다. 그러면 3 세제곱 곱하기 5겠네 라는 생각이 빨리빨리 들게끔 어느 정도 숙지가 조금 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선생님이 현장 강의를 하면서 이제 본 수업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거듭 제곱에 대한 숫자들을 자꾸 이야기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줄 테니까 너무 염려는 마시고 일단 이 135를 소인수 분해해서 정리하는 것도 이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풀이를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27이라는 숫자를 보고 3 세제곱인지 아닌지 이런 느낌이 바로바로 올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해줘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일단 135분의 A라는 아이를 내가 소인수 분해를 했더니 3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A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됐지, 그지?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 분수는 유한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에 2, 5 말고 다른 소인수가 존재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 맞지,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 3 세제곱 이거 눈에 좀 거슬리는데 이거 유한소수 되려면 없어져야 돼요. 이런 생각 들죠, 그지? 그죠? 자, 그러면 요 A라고 하는 요 값이 밑에 있는 3의 세제곱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하니까 나는 뭐다? 여기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거 요 과정에서 A라고 하는 숫자가 27의 배수구만 요런 생각을 한번 싹 해볼 수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요로 넘어갔을 때, 그지? 요게 유한소수가 되려면 얘가 약분 처리가 돼야 되니까 A가 3의 세제곱을 없앨 수 있겠구나. 그러면 A는 무슨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약분 처리 가능하다면 3의 세제곱을 A가 가지고 있었겠네. 즉 뭐다? 27의 배수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27의 배수는 원체 많기 때문에 뭐 27도 있을 거고 27에 곱하기 2배, 곱하기 3배, 4배, 5배 계속 배수되는 모든 A들이 다 27의 배수로서 존재를 할 거니까 여러 종류가 있을 건데 그렇게 되는 가장 작은 자연수 A 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란 말이야. 27의 배수에 해당하는 그리고 기하분수 상태가 B분의 2가 될 수 있는 요런 가장 작은 A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일단 요거부터 먼저 힌트 하나로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B분의 2를 한번 살펴봤어. 자, 135분의 A였고 A는 27의 배수인데 약분 처리를 했더니 분모에 B 몰라. 지금 뭔지 모르고 분자에 2가 남았네. 자, 그럼 약분 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분자에 2가 있다는 소리는 분자에 해당했던 이 A라고 하는 값이 2배수였겠구만 이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되겠지? 약분 처리 다 하고 난 다음에 분자 2가 남아있다는 건 요 A라는 숫자가 2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지? 됐지? 자, 그래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값이 내가 요거는 첫 번째 힌트고, 그지? 자, 두 번째에서 B분의 2라고 하는 요 기하분수 상태에서 얘는 뭐다? A가 2의 배수였겠구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게 해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A라는 숫자를
유한소수이면서 기하분수 상태로 표현되는 요 두 가지를 보고 될 수 있는 A라고 하는 아이를 한번 떠올려 봤더니 27의 배수이면서 2배수이면서 다른 숫자를 또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될 거니까 아 얘는 54의 배수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때 가장 작은 자연수 A를 구하려면 이 54의 배수 중에 제일 작은 A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B의 값이 1일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뭐다? 가장 작은 자연수 A는 54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지우고 자, 우리가 A라고 하는 가장 작은 숫자는 54가 됩니다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러면 그때에 해당하는 B의 값은 얼마인가 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135분의 54인 상태가 원래 숫자였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기하분수 상태로 표현하고 나면 분모에 들어가는 값이 그때의 B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다. 이렇게 될 거니까 약분 처리를 할게요. 자, 약분 처리하면 얘는 27이 5개 있는 거였잖아. 그지? 27이 5개 있는 거. 요거는 27이 몇 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내가 27로 약분 바로 해버릴게. 그냥 소인수분의 꼴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는 얼마다? 5분의 2다. 요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뭐였다? 아까 B분의 2였던 기하분수 상태와 같던 거니까 우리가 B가 5가 되는 거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A는 54, B는 5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이제 분수가 될 수 있는 어떤 숫자들을 찾아내는 과정 예제 들어가면서 살펴봤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의 관계 한번 살펴보게 될 건데, 이거는 말장난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장 한번 읽어보시고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옳은 말은 뭐 동그라미, 틀린 말은 아니다. 그때 왜 아닌지까지 너희가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면 되니까 이따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의 관계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의 관계 한번 살펴볼 건데, 요거는 말장난을 많이 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정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 하는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구분하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우리가 유리수를 가지고 이제 조금 수 분류를 한 번 더 하는 걸 보여줄 건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 그지? 자, 유리수라고 했던 건 정수분의 정수인데 분모는 0이 아닌 분수꼴이었고, 선생님이 어떤 숫자들이 유리수니? 라고 물었을 때 분수니? 라고 묻는 말과 같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줘라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내가 이 유리수라고 하는 건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눴었는데,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우리가 소수라고 생각하고 가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선생님이 적겠지만 우린 얘가 분수로 표현되는 애니까 나누면 소수잖아. 그지? 그래서 소수라고 생각하고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수에 해당하는 건 소수점 아랫자리가 딱 떨어지는 유한소수, 그리고 딱 떨어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무한소수가 있는데, 이때 무한소수 중에 반복적으로 일정 패턴들이 자꾸 나타나는 그런 형태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순환마디라고 했고, 그건 우리가 순환소수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지? 그지? 그래서 무한소수에는 반복적인 패턴이 일정적으로 계속 나오는 순환소수, 그리고 반복하지도 않으면서 나눠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수는 우리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자, 요런 형태로 선생님이 분류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내가 분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아이들은 다 유리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분수 형태로 표현이 안 되면 유리수가 아니다.
즉 뭐다? 무리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 그걸 우리가 순환소수를 배울 때는 요게 분수 바꾸는 거 우리가 연습을 했었으니까 얘는 분수 표현이 가능하네. 그 말은 뭐다? 유리수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 위쪽에 해당하는 요런 모든 숫자들은 다 뭐다? 분수로 표현 가능한 뭐다? 유리수다. 여기 있네, 그지? 유리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선 아래쪽에 해당하는 무한소수기는 하지만 분수로 표현할 수 없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 나중에 이제 중3이 되면 배울 무리수다. 무리수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우리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다 합해서 뭐다? 실수다라고 이야기해서 중3 내용까지 쭈루룩 한번 조금 더 나가보는 뭐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건 우리는 지금 중2에서 배우는 내용은 요 노란색 선 위에 있는 숫자들 가지고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수에서 유한소수, 순환소수 관계를 물을 때 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대한 개념은 너희가 잊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개념을 질문을 할 때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에 너희들이 조금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국어로 표현된 문장이 맞는지 틀린지 이런 점검하는 시간을 지금 요거 한번 보면서 선생님하고 가져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지금부터 여러 가지 문장들을 제시를 할 건데 맞으면 O, 틀리면 X 이런 형태로 이제 영상 보면서 한번 대답하는 시간 한번 가져봅시다. 자, 우선 자, 여기 내용들은 선생님이 지금 적어준 거니까 머릿속에 조금 익히시고 아무 문장이나 선생님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0은 유리수입니까? 유리수일까요? 맞죠? 그지? 자, 0은 플러스 부호도 마이너스 부호도 없는 정수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분수로 표현 가능하니까 선생님이 유리수입니까? 라고 물으면 분수로 표현 가능합니까? 라고 생각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지? 그래서 0은 유리수입니까? 0은 분수로 표현 가능합니까? 네, 분수로 표현 가능해요. 그리고 정수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예요. 라고 정답, 동그라미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수로 표현되는 그 숫자들 한번 떠올려 볼게. 자, 소수로 표현되는 숫자들은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있었지.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문장 하나 더 볼게요. 자, 무한소수는 모두 분수로 표현 가능하다. 맞는 말일까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틀렸다라고 이야기해, 너희가. 그지? 왜냐면 무한소수에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는데, 그지? 요때 이건 분수로 바꾸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이건 분수로 바꾸는 거 아직 공부도 하지 않았고 분수로 바꿀 수도 없고 중3 때 가서 배우는 내용이니까 어쨌건 무한소수라고 하는 건 분수 표현 가능한 숫자와 분수로 표현되지 않는 숫자 두 개가 섞여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무한소수는 모두 분수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말은 틀린 말인 거 알겠지, 그지? 자,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알아듣기 좋게 분수로 표현 가능하니? 라고 물었지만 문장에서는 어떻게 묻냐면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다. 또는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서 이 유리수라는 용어 자체가 분수 표현이 되는 아니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유리수 정의도 조금 잘 떠올려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더 생각해 볼 거. 모든 소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합니까? O, X. X죠? 맞죠? 자, 봐봐. 모든 소수라고 해서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지? 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전체가 전부 다 분수로 표현이 되니? 라고 물었을 때 마치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유한소수는 분수 표현 가능한 거고 무한소수 중에 누구? 순환소수는 분수 표현이 가능한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표현이 불가능하지, 그지? 그래서 내가 소수 중에 분수로 표현 가능한 소수는 유한소수와 누구다? 무한소수 중에 누구? 순환소수. 그러니까 유한소수, 순환소수 두 개에는 분수 표현이 가능한 유리수이긴 하나 무한소수 중에 해당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소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전부 다 뭐다? 분수로 표현된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 요건 틀린 표현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개념 머릿속에 다 넣어 놓은 다음에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도 이게 된다 안 된다의 판단 근거가 너희가 이 안에서 다 정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외에 선생님이 자주 나오는 문장들 여러 가지 한 몇 가지 더 읽어볼 건데 그거를 너희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좀 가져봅시다. 자,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일까? 자,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입니까? 아니죠. 자,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유리수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분수로 만들 수 있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렇지. 자,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존재를 하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개념이 제일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무한소수와 관련된 용어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 외에 어떤 형태의 다른 문장이 나오더라도 너희가 OX 판단만 잘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여러 개로 표현되는 어떤 용어들은 선생님이 본 수업에서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일단 문제집이나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들 위주로 맞다 틀리다 옳고 그름 판단 너희들이 연습을 조금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